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에이펙을 갔죠. 그리고 G20 회의에 갔는데 그동안에 놀랍게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만에 MBS상 8%포인트가 올라 27%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공개가 된 MBS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MBS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캐시드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하는 면접 지표 조사입니다. 지난 18일부터 4일간, 20일까지 4일간 실시를 한 이번 MBS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 27%는 2주 전에 발표된 직전 조사 20%가 무너졌었죠. 19%에 비해서 8%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이건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를 넘어선 8%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74%에서 6%가 줄어든 68%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더하기 알파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지율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TK 지역에서 14%포인트가 오른 45%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TK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배후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PK는 5%포인트가 오른 33%입니다.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충청도, 이 충청권은 9%포인트가 오른 24%. 그런데 인천, 경기 수도권 역시 6%포인트가 올라 똑같이 24%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이지만 반등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9%,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은 41%였습니다. 비교적 팽팽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이 64%, 반대가 26%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 김건희 특검 반대 의견이 더 적은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가 오른 30%, 그리고 민주당은 변동 없이 여전히 31%를 기록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당은 9%였지만 개혁신당은 3%로 별 의미 없는 지지율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이른바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이번 MBS 응답률은 비교적 높은 16.75%,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보다 약 5% 이상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 이 정치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판 제일 큰 화두가 뭘까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월요일 날 선고가 되는 이 위증교사의 형량이 어떻게 될까? 바로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거의 방송마다, 평론가들마다 이 선고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한동훈까지 여기에 가담을 해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할 필요가 없었던 말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런 판에 이번에는 여당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어머니, 그 모친, 그리고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국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2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고발을 한 걸까요? 고발장을 낸 사람은 오상종이라는 분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입니다. 21일, 그러니까 어제 이 서울경찰청 사회부수사대는 한동훈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추가 고발을 한 겁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 쓰인 한동훈 가족의 이름은 아내
장인, 장모, 모친, 딸. 그래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 5명의 이름으로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104개, 134개, 367개, 그리고 155개, 152개 등 총 9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해서 게시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그 내용이 아주 유치합니다. 신문에 오른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모친의 이름으로 올린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 비호꾼. 또 하나 댓글이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우파정신 이어받을 사람이다. 저 좌파 부부는 보수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 아마 저 좌파 부부라는 그 호칭을 들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훈 장모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또 이렇습니다. 영장 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X 같은 소리. 그 X에 뭐가 들어간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나야. 이 말이 나온 것은 대표에 선출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가 자기 사람으로 챙기게 되면 지도부의 과반수를 챙기게 되니까 사실은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게시글이 한동훈 아내와 장인의 이름으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8월 18일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쓴 글입니다.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설마 한동훈 대표가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댓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은 책임 당원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감춰진 채로 글이 올라갑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의 글들은 특정 날짜의 어느 한 시간대에 몰려 불과 1, 2분 간격으로 여러 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고발장을 낸 오상종은 기자에게 고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 고발할 때는 단순히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가 당정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싫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당의 내분을 일으킬 목적으로 댓글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 당무감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 오상종 씨는 그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측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댓글이 달린 시점이 총선 패배 직후라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한 당심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추가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세부 보존을 신청한 후에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측은 연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글을 쓸 자격이 없다. 원천적으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 대표의 가족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모든 이목이 한동훈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이 책임 당국만이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판에, 그것도 인증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판에 본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글이 올랐는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900건이나 되는 글이 올랐는데 막상 본인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한동훈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만 밝힌 것입니다. 한동훈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침묵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끈끈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워낙 지금 민생 문제가 급하고 바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미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결코 피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변명입니다. 한동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댓글을 쓰는데 한동훈 대표가 약간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댓글은요, 국민의힘 1번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모독하는 댓글입니다. 한동훈은 다시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지적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끈끈이 설명해 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 쉽게 말해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만으로는 그 당원을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동훈 자신을 찬양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글들이 말하자면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강변입니다. 위법해야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글을 썼다고 해서 그걸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무슨 개 목걸이를 걸어서 가둬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까? 위법하지 않으니 그런 글에 당대표가 입을 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든 이 게시글 작성자로 이 한동훈이 아내 진은정 변호사 이름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기자들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한동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친윤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반면에 친한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 선을 긋자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당대표가 같으면 그리고 제가 의심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먼저 당무감사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 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인으로서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지금 윤석열 탄핵 등 국정 혼란에 목을 메고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개목줄 같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댓글로 인한 자중질환은 아주 놀라운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커져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일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책임 당원이 아닌 자가 글을 올릴 수 없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당무감사를 하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어쩌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글 쓴 사람부터 밝혀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들, 이건 어쩌면요 아주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답변을 피한 채 지금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이 이처럼 침묵을 하자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한동훈 가족이 실제로 연루됐거나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의혹이 불거졌던 한동훈 댓글팀, 이 댓글팀하고 연관이 된 게 아니냐, 그 댓글팀이 이게 개입된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당원 게시판에 무더기로 써온 자는 누굴까요? 우선 한동훈 가족은 이 일을 의심받습니다.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는 아무나 글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윤 대통령 비방글이 알려진 것은 지난 5일입니다. 일부 정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작성자 한동훈으로 검색을 하면 이게 고장이 났던 모양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검색하는 창구가 원래 검색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한동훈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한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글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등등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자극적인 저질글 200여 건이 나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날 밤 한 보수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 대표의 아내, 딸, 어머니, 누나, 장인, 장모,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하고도 5사람인지 6사람인지 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자를 검색해 비방글 900여 건을 더 찾아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휴대전화 등으로 실명 인증을 한 당원들만, 진성 당원들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작성자는 한 땡땡식으로 앞 글자인 성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이름으로 작성자를 검색을 하면, 예컨대 한동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가 쓴 모든 글을 찾을 수 있는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당은 설명을 합니다. 이 게시판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 바람에 들통이 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8명이라면서 문제된 글을 쓴 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공교롭게도 당원 게시판은 11월 6일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점검 중 상태였습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 문을 살짝 닫은 겁니다. 이후 작성자 검색 기능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진상규명을 위한 당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13일 한동훈 대표 명의 비방글을 방송을 한 유튜브를 겨냥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주진우 말이 이렇습니다. 그 글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 글쎄요, 고발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한동훈으로 검색을 하면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수록 더더욱 의혹만 더 커지는 겁니다. 한겨레에 보도가 된 장예찬이 공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온 가족 드루킹 의혹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이름이 깁니다. 온 가족 드루킹 의혹 참고 자료. 여기에 의하면 한동훈과 그 가족 명의 게시글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뒤인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마다 비슷한 시간대에 쏟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것은 한동훈이 40 총선 참패 뒤에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비난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한 뒤에 다시 7월 23일 전당대회 당대표 등판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5월 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것은 그 등판론이 나오던 5월 8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당원들 사이에서는 4월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른바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저자세를 보였다며 탈당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만 한동훈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쓴 글이 51개입니다. 그런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지지자들은 말과 단어도 품격이 있음.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면 말도 단어도 품격이 있다. 전당대회를 무서워하는 윤과 뜰거지들. 정말 이런 제목의 댓글을 누가 썼을까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5월 9일에도 한동훈 명의의 윤 대통령 비방 글이
24건이나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경수의 복권을 제거한 8월 13일엔 한동훈 장모 명의의 글 37건이 게시가 됐습니다. 당시 한동훈은 8일 9일 공개적으로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일 9일부터 13일까지 장모 이름으로 올라온 복권 반대의 글은 무려 111건에 이르렀습니다. 복권 반대를 실제 한동훈이 천명을 하고 그 뒤에 장모 이름으로 계속 복권 반대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또 다른 장모 명의 글은 한동훈 대표 취임 뒤에 친윤계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 비한이 논란을 벌였을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그 5일 동안 장모 명의 글은 모두 30건인데 대부분 정점식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겨레를 보면 한동훈 딸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글이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누리집의 뉴스 댓글 그리고 디시인 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글이 똑같은 IP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 딸 이름의 인물은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던 6월 20일 디시인 사이드에 한 대표 캠프에 꽃풍선을 보내자 이런 취지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예찬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디시인 사이드에 올린 글은 동일 IP다. 가족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으면 결코 강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한동훈과 그 가족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당원 게시판에다 윤석열 부부를 공격하는 글을 쓴 걸까요? 아니면 한동훈과 그 가족들은 명예를 도용당한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친윤계는 거듭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면서 당무감사를 반대합니다.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들의 반응을 종합을 해보니 게시글의 양상을 살펴볼 때 한동훈 가족을 포함해 여러 인물들이 실명 정보를 이용한 댓글팀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론들은 한동훈 가족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기보다 댓글팀에서 한동훈 가족들의 신상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진영의 정쟁을 노리지 않았다면 왜 굳이 한동훈 가족의 명예를 훔쳤을까요? 다시 장예찬이 말을 옮기겠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게 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 여론 조성팀이 있다, 이 댓글팀이 있다, 이래서 난리가 났죠. 장예찬이 이 사실을 폭로를 하는 바람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끄럽다가 갑자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민주당 양문석은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를 발견했다며 계정 아이디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동훈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이 사안에 대해 그들었습니다. 그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지입니다. 글쎄요, 홍 시장은 누가 과연 이 댓글이 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홍준표는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걸 둔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집권 여당이 트럼프 2기 준비라는 거대 담론을 제쳐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얘기만으로도 너무 길었습니다. 이 타이 이스타제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재인의 처 김정숙에게 참고인 조사 일정이 담긴 소환장을 보냈다고 민주당 윤건영이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상부는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이름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타이 이사젯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일 김정숙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25일부터 29일 중에 김정숙이 원하는 날에 전주지검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줄 것과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회신을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하면서 윤건영은 전 사위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 서창호라는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태국에 만들어 놓은 이스타젯 항공사, 아무 영업도 없고 비행기 한 대 없는 그 이스타젯 항공사에 월급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문 대통령과 김명숙은 아무 연관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망신주기라고 했는데 어디 망신당할 정도의 체면이라도 있는 분들입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예산을 4억씩이나 쓰면서 버킷리스트 관광으로 소문이 난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면 그 타지마할을 완전히 비우고 혼자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그 타지마할을 그렇게 화스럽게 다녀왔다면 그 정도를 두고 망신주기니 정치탄압이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세속적인 일들과는 무관하게 천상에서 노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